잘 잤어요? 아침이에요. 이따가 일정이 어떻게 될지 몰라서 혹시 또 못 찍게 될까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미리 찍어 놓으면 더 좋을 것 같아서 영상 찍게 됐어요. 잘 잤어요? 더웠죠? 아직도 잘 때 더운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자다 보면 더워서 2번 정도 씻고 그렇게 해야 잠이 잘 수 있거나 그렇더라고요. 모르겠어요. 저녁을 먹으면 몸에서 열이 나서 그 에너지들을 최대한으로 쓰려고 해서 그러는 걸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열대야가 아직 남아있어서 그런 걸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한데 친구들은 더울 때 어떻게 잘 자고 있는지 또 숙면은 취하는지도 궁금하네요. 예, 저는 잠을 푹 잘 자는 사람들이 제일 부럽더라고요. 뭐 5분 안에 10분 안에 잠드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제일 부럽더라고요. 잠을 잘 못 자는 편이고 또뭐 장소가 바뀌거나 하면 잠자리가 불편하면 잠이 잘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게 예민하다 보니까 푹 잘 자는 것도 복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게 잘 들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래도 그나마 다행인 게 그런 자연의 소리를 듣거나 바닷소리, 뭐 파도 치는 소리 그거나 단순한 소리, 뭐 연불 외우는 소리 이런 소리를 들으면 좀 잠이 오더라고요. 그 단순함에 집중하니까 그렇게 되나 봐요. 제가 되게 분석적이고 이런 사람이라서 계속 하다 보면 이게 뇌가 각성이 될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오히려 잠을 못 자는 그런 상황들이 일어나기도 하는 것 같은데 친구들은 어떠세요? 사람마다 다 다르니까 생각하는 바나 아니면 마음 먹은 거 이런 것들이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다른 것 같아요. 음, 어제 되게 기쁜 소식이 있었어요. 이승씨 이승지 방지법이 국회에서 통과됐다고 하니까 여러분들의 그런 어, 보상이나 이런 부분도 또 정당하게 이루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늘 중요하다고 생각이 많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통과됐다고 하니까 그런 게 올바로 시행이 되는지 그런 것들을 예의주시하면서 바라보고 실질적으로 자세하게 그런 실행이 잘 되는지 그런 여부 조사까지 이루어지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렇게 통과시켜주고 그래서 여러 사람들의 그런 눈물을 나지 않도록 그렇게 좋은 법들을 마련해주시고 통과시켜주셔서 진짜 마음으로 감사드려요. 그렇게 정당한 보상들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는 너무나 수많은 사람들이 가슴 아프게 살아가야 되잖아요. 일생 동안 뭐 진짜 어린 나이에서부터 준비를 해서 평생을 다 바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보장이 안 된다 그러면 너무나 억울한 삶을 살아가야 되잖아요. 그리고 말을 못하는 점들이 많았을 텐데 그러면 뒤에서 그렇게 흘려야 되는 눈물도 너무나 많았고 정말로 우울하고 자살을 생각하고 또 시도했던 사람들이 우리나라도 많았고 전 세계적으로도 그렇게 아픈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러면 우리가 실질적으로 어떤 중요한 일들을 했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해주고 그렇게 그에 합당한 대우와 또 안전한 신변의 보장, 뭐 신체적인 자유, 정신적인 자유들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런 부분도 잘 들여다 봐줄 수 있어야 되고 특히 법적인 제도 안에서 보장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 그게 가장 안전한 테두리 안에서 보장과 보호를 받는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너무나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됐고 그리고 앞으로는 더 뒤에서 눈물 흘리고 죽고 싶어 하고 그런 마음들 갖지 않고 그래도 이렇게 지내다 보니까 힘든 일들도 너무 많았지만 지금까지 그래도 잘 버티고 살아준 내가 너무나 대견하다. 그래. 나는 그냥 살아있는 자체로도 너무나 아름다운 사람이라고 했지. 그런 말들을 늘 마음에 새기면서 나 자신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다른 사람도 그렇게 소중하게 생각하고 함께 가요. 늘 더 좋은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 모든 것들이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어떤 누구도 함부로 대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뭐 돈이 있다고, 권력이 있다고 그렇게 해서 약자를 괴롭히거나 함부로 대하거나 그러면 절대로 안 돼요. 그런 재물도 권력도 다 한때일 뿐이에요. 그런 것들이 끝나는 시점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때 제대로 살지 못하면 그런 부분들을 다 받게 될 거예요. 그리고 큰 대기업이라고 해도 그런 전생의 복들을 많이 닦아놔서 현재는 잘 살고 있지만 또 어, 사람들의 마음을 화나게 하거나 그렇게 제대로 어떤 사고가 일어나거나 그랬을 때 제대로 된 보상을 하지 않거나 그래서 민심이 화가 났을 때는 진짜 무서운 방향으로 흘러가서 타격을 받게 될 것이다. 그래서 흔들리게 될 것이다. 몸집이 큰 빌딩 어때요? 그런 자연재해가 일어났을 때 가장 먼저 타격을 받잖아요. 휘청거리고 흔들리고 그런 것들이 그런 일들이 반드시 벌어질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늘 내가 잘 나갈 때로 조심하고 정말 정상에 있을 때 더 나를 살피면서 나 자신을 성찰하면서 그렇게 가야 돼요. 그리고 어떤 경우에 있어서도 사람을 몸의 가치로만 봐서는 절대로 안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냥 사람 자체로 봐야 돼요. 생명을 가진 너무나 고귀한 존재로 봐야지 그 사람을 온전히 볼 수가 있고 그 사람이 아팠을 때도 진심으로 그 사람의 입장이 돼서 정말로 마음을 위로해서 그 사람의 마음을 녹여줄 수가 있고 또 그 사람이 슬퍼하거나 어떤 어려움에 처해 있다면 그 부분도 보고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결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이끌어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마음들은 사심이 없어야 돼요. 욕심을 부리지 않는 마음을 가지고 객관적으로 합리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시각이 있어야 그런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 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안타까운 마음이 너무 많이 들었어요. 이미 수많은 사람들이 인지 왜곡이 돼 있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예쁜 옷을 입거나 아니면 예쁜 얼굴을 가졌거나 자기보다 날씬하거나 그러면 질투하거나 그런 마음들을 그리고 자기보다 어떤 면들이 뛰어나거나 그러면 인정을 못했어요. 그리고 끊임없이 자기랑 비교하면서 상대한테 그런 자기 감정들을 투사해서 깎아내리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 마음이 보여서 참 짠하고 안쓰러웠어요. 자기가 이미 사랑으로 충만하고 자기가 당당하고 자신감이 있으면 그렇게 안 하거든요. 그런데 자신감이 없고 자기가 늘 부족하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그런 감정들을 투사하고 그러는 거예요. 예쁘면 어때요? 예쁜 사람이 많으면 이 세상이 밝잖아요. 그래서 저는 예쁜 사람들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옷을 예쁘게 입는 것도 그 사람의 개성과 센스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이 날씬한 것도 자기 관리를 잘한 거예요. 왜냐면 본능을 억제하고 살아간다는 게 가장 어려운 일이거든요. 뭐 있잖아요. 식욕, 성욕 여러 가지 그런 욕구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기본적인 것들이라서 그런 기본적 본능들을 컨트롤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정말로 무서운 사람이거든요. 욕심이 없고 그런 사람들은.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어떤 일을 해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은 알아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진심으로 다가가고 진실을 이야기하고 그러는 걸 사람들이 왜 모르겠어요. 그래서 나 자신의 품격과 그런 부분들은 내가 스스로 닦아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제가 늘 이야기했지만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명품이에요. 그러면 그런 명품의 가치를 내가 어떻게 더 돋보이게 하고 살아갈 수가 있을까 이런 부분에 더 치중을 하고 늘 다른 사람이 아니라 자기 객관화를 잘해서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는 어떤 말들을 하고 어떤 표현들을 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그 부분에 중점을 두세요. 그리고 다른 사람이 편안한 생활을 하고 있거나 아니면 진짜 재산이 많아서 행복한 삶을 누리고 있거나 그러면 부러워할 일이 하나도 아니에요. 왜냐면 그 사람이 전생에 다 닦아놓은 복들이에요. 그리고 어떤 선한 마음을 가지고 잘 살아가고 그런 것들도 그 사람이 전생에 닦아놓은 선근의 영향이 있어서 오늘날 세상에 와서도
그렇게 흐려진 마음을 갖지 않고 제대로 현실을 직시하고 그렇게 바른 마음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서 요점을 살펴보자면 자기 자신을 속이지 않는 거예요. 자기 자신한테 당당한 거, 그리고 자기한테 솔직하게 할 수 있으면 그 어떤 자리에 가서 어떤 사람을 만나도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왜냐면 나와 그 사람이 동등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부당한 일에 대해서는 그 전에 종이에 다 적어서 딱 정리를 해서 머리에 넣고 가서 일목요연하게 딱딱딱 이렇게 짚고 넘어가면 거의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렇게 다른 말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없었어요. 제가 만나본 경우는 정말 저한테도 자기의 습관이나 그런 것 때문에 억울하고 분노감이 가득 차 있어서 욕을 하면서 저한테 그렇게 심하게 오는 경우도 있었는데 충분히 다 듣고 거기에 대해서 딱 눈빛이 돌변해서 정당하게 얘기를 했을 때 다른 사람을 통해서라도 미안하다고 사과를 받았어요. 그리고 또 직접적으로도 사과를 받기도 하고 대부분은 또 스스로 생각을 해보니까 자기가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미안함을 갖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일이 지나가면 제대로 된 일들을 펼쳐주거나 아니면 그 다음에 정말로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다른 선물을 가지고 오거나 그런 경우들을 봤어요. 그래도 저는 그런 부분도 감사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그래도 깊이 있게 깨우치고 행동에 개선이 일어난 거잖아요. 그래서 정말로 악한 사람은 아니었는데 마음 안에 울분이 많이 쌓였거나 그런 해결되지 않는 점들이 있고 그런 미해결된 과제들이 현실에서 어려움을 겪거나 그랬을 때 분노감을 유발했구나.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화로서 표출하고자 했구나. 그런 것들이 느껴지니까 이해가 됐어요. 그리고 좋은 결과들을 도출해냈으면 그걸로 됐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잘 된 거에 배 아파하지 마세요. 절대로 비교하지도 말고 그 사람은 그 사람의 복이에요. 그리고 그런 것들이 진심으로 부럽고 그렇다면 내 복을 닦으세요. 내가 다른 사람에게 사랑스럽게 말하고 응원의 말을 하고 그런 것들이 다 내가 좋은 업을 짓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좋은 업들이 다음 생에 나를 잘 살게 하는 걸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정말로 종교인들은 진짜 자기 마음을 잘 다스려야 돼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의 정신을 그렇게 가르치고 그런 위치에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수많은 사람들의 정신을 흐리게 하고 그러면 다음 생에 더 큰 죄업을 받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근데 대부분 그런 스님들이나 다른 목사님들 그렇게 큰 교회에 큰 종단에 있으신 분들도 인지 왜곡 상태가 많이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 상황들과의 그런 인지 부조화 상태도 이미 많이 이루어져 있었고 그래서 정말로 욕심을 비우고 그렇게 바르게 사람들을 지도하고 그런 사람들이 드물었어요. 진짜로 그런 종교가에 있으면서도 이미 그런 여자 문제에 대해서 그런 세계의 눈이 흐려져 있었고 그래서 제대로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를 여자로 보니까 만약에 여자를 엄마와 같은 마음으로 본다. 진짜 순수하게 내가 아이였을 때 오롯이 엄마한테 받는 사랑의 엄마 이렇게 본다 하면 그거는 문제가 없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엄마로부터 보살핌을 받았으니까 그런 것들은 당연한 건데 그냥 여자를 여자로 보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이미 마음의 중심을 잃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진짜 고학력자이신 분들 많았거든요. 여러 곳에서 공부를 하고. 그런데 진짜 나와서 하는 얘기들은 다른 사람 비난하고 진짜 별거 아닌 걸로 히히덕거리고 그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웃음이 나왔어요. 아, 어떻게 저렇게 지적인 면과 인성적인 면이 따로 갈까? 많이 배웠으면 진짜 그거를 실행에 옮기고 가야 진짜 그게 알미고 지식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 다 휘발성이구나. 그런 생각이 너무나 많이 들었어요. 그런 인성적인 면으로 마음으로 그렇게 지성을 따라가지 못하면
그냥 수박 겉핥기 식인데 그렇게 중생을 제도하고 그러면 그냥 피상적으로만 지도하는 거예요. 그런 가르침들을 펴서 뭐 하겠어요. 그리고 뭐 지금은 사람들이 종교는 맹목적으로 믿는 게 좀 많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힘들게 번 돈들을 다 내고 뭐 11조를 내기도 하고 뭐 불가에도 많은 돈들을 그렇게 희사하고 그러잖아요. 자기들이 어렵더라도 그러면 그런 돈들이 얼마나 귀중한 돈인가. 그렇게 모인 돈들을 10원이라도 아끼는 마음으로 반드시 바르게 써야 돼요. 안 그러면 그 사람들의 힘든 돈들을 공예 목적으로 쓰거나 정말로 필요한 경우에 써야지. 그런 것들이 허투루 쓰여질 때는 또 그것도 죄업을 짓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돈들도 그렇게 낭비를 하면 안 된다. 그리고 내 돈이 아까우면 다른 사람 돈도 너무 아까운 거다. 그리고 내 인생이 소중하면 다른 사람 인생도 너무나 소중하다. 그렇게 봐야 돼요. 나와 상대방이 다르지 않다. 그런 관점으로 살아가야 돼요. 그런데 대부분 그러지 못했어요. 그리고 그런 이미 본능적인 부분들로 많이 이렇게 생활을 살아오다 보니까 거기에만 치중을 하는 거예요. 나가봐도 남녀노소가 다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안타까웠어요.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게 정말로 애기 같은 모습이에요. 어떤 순수한 모습을 가졌거나 어떤 행동이나 이런 것들이 순수해서 애기처럼 보인다. 이래서 애기가 아니라 진짜 마음을 제대로 닦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을 욕하고 비난하고 그렇게 자꾸 흐려진 마음을 갖는 것, 그게 진짜 자기 내면 아이가 어린 거예요. 그래서 내면 아이가 성숙하지 못해서 계속 울고 있는 거예요. 어린 시절에 그런 어려움들을 겪어서 그 부분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어서 그런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이미 성인이고 어렸을 때 그런 도움들을 받지 못했다고 해도 다 괜찮아요. 우리가 올바른 어른으로 성장시키고 키워나가면 돼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인정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나를 인정하면 돼요. 아, 나는 정말 이 세상에서 단 하나밖에 없는 너무나 소중한 명품이야. 그리고 너무나 사랑스러운 사람이야. 그렇게 보세요. 그리고 그동안 어려운 일도 많았는데 그런 아픔들 다 견뎌내고 지금까지 잘 살아왔어. 그것만으로도 나는 충분히 대견해. 지금도 잘하고 있고 앞으로도 잘할 거야. 그렇게 나를 믿어주세요. 그래서 늘 좋은 방향으로 가고자 노력하는 것, 그게 가장 중요해요. 그리고 보면 선한 기운은 바로 느껴져요. 그리고 어떤 제스처나 어떤 표정을 쓰거나 그런 거에서 불안도가 높은 사람들을 많이 봤어요. 그런 건 그 자기 객관화가 잘 안 돼서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불만족스러운 상태의 욕구들이 그렇게 무의식적으로 행동들을 통해서 나오는 거예요. 일부러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무의식적으로 그렇게 나와서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저는 되게 예민한 사람들이라서 한 번 딱 보면 전체 스캔 하거든요. 그래서 보여요. 미세 근육, 장근육 쓰는 것도 다 보이고 어떤 몸짓, 어떤 손짓을 하는지 그런 것도 다 보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이 살아온 시간들도 짐작이 되고 지금 현재 처한 환경도 행복한지 아니면 만족스럽지 못한 그런 슬픔을 안고 살아가고 있는지 그런 것도 다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대부분은 어렸을 때 아이의 그런 순수함을 많이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도 하늘색 꿈 노래를 너무 좋아하는데요. 정말 어린아이의 그런 관점과 시점들을 잃어버리고 살아간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서 그 노래를 자꾸 틀어주기도 하고 저도 또 좋아하기도 해요. 그래서 저는 나이가 들어서 할머니가 돼도 정말로 웃음을 잃지 않는 그런 인자하고 지혜롭고 덕을 갖춘 할머니가 되고 싶거든요. 그래서 할머니가 되더라도 늘 성장하려고 하고 제 전두엽을 활성화시켜서 그렇게 제가 살아온 지혜들을 다 나눠줄 수 있고 또 어린 유치원 꼬마하고도
스스럼 없이 친구가 되는 그런 할머니가 되고 싶거든요. 그래서 그런 정말로 순수하고 진실된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살아가는 것, 그리고 늘 배우려는 마음을 갖고 어린아이한테도 배울 점이 있으면 나를 기꺼이 내려놓고 배우려는 그런 자세를 갖는 것, 이런 것들을 제 목표로 가지고 가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실행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자기 객관화도 잘 돼 있어요. 그래서 저는 저를 가장 냉철하게 보거든요. 그래서 저도 제가 잘못한 부분은 바로 반성하고 또 닦아가려고 그렇게 해요. 그리고 그렇게 가야 내가 발전하고 성장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보려고 해요. 그리고 정말로 내가 올바른 일을 실행하고자 했을 때 다른 사람들이 욕하거나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좀 욕을 먹더라도 진짜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내가 슬픈 사람들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고 그 사람들의 권익과 정당한 보상을 받도록 해주면 그것도 그 사람들에 대해서 마음을 녹여줄 수가 있고 실질적으로도 진짜 고마워하는 마음을 받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저도 그런 마음을 꼭 받겠다는 건 아니지만 이치적으로는 그런 수많은 사람들이 고마움을 느끼기 시작하면 그런 것도 또 제 공덕이 돼요. 이치적으로는. 그래서 제가 다음 생에 선연들을 맺고 또 제가 행복한 생활을 하고 그러는데 다 저한테도 또 돌아오는 도움이 돼요. 그래서 이거는 주고받는 거예요, 관계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요. 내가 지금 짓는 말, 지금 짓는 선행들이 내 생을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그런 발판이 다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늘 직시하세요. 그런데 대부분 자기 욕심 때문에 가려지고 자기의 모습과 비교하느라고 그렇게 인지 왜곡 상태였어요. 그래서 다 현실을 똑바로 직시하지 못했어요. 늘 거짓말하고 그런 비유적인 표현들로 하고 그리고 선물이라고 가져와도 그 안에 다른 양가 감정을 가지고 와서 그렇게 표현하고 그런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미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불쌍했어요. 그리고 진짜 돈도 너무 중요하죠. 소중하다고 생각을 해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런 재화니까 그런 것들을 나쁘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잘못 배웠죠. 돈만 그렇게 돈은 나쁜 것이다 라고 배웠죠. 오히려 그렇지 않아요. 돈은 너무나 소중하고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돈을 벌려고 하고 그런 마음도 중요해요. 하지만 정당한 방법으로 벌려고 하는 것,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내가 어떤 방법으로 돈을 벌고 있나 이런 부분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고 어떤 그런 뭐 회사나 그런 것들을 운영하시는 분들은 어쩔 수 없는 구조로 나보다 더 위에 그 어떤 사람이 없으니까 그렇게 계층을 이루는 구조적인 것들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인생을 그렇게 발판 삼아서 돈을 벌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내가 수많은 가족들의 그런 눈물과 피로 이런 부를 이루었구나 라는 점을 꼭 생각하시고 내가 이렇게 벌어들인 돈을 어떤 분야로 사회에 환원을 하고 갈 것인가 이 부분을 늘 염두에 두세요. 노블리스 오브제가 왜 있어요? 그런 부분들도 늘 염두에 두고 살아가세요. 돈은 정말로 중요하지만 돈이 이 세상의 전부는 아니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을 향하는 마음을 가지고 온다면 100%를 가지고 오세요. 그래서 온 마음으로 정성을 다 쏟아야지. 그렇지 않고 다른 마음을 가지고 온다면 상대도 다 알아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저는 특히 좀 잘 알아보는 것 같아요. 이게 태어날 때부터 이런 뇌를 가졌나 봐요. 그래서 늘 사심없이 대하고 또 크게 제 거 아닌 거에는 욕심을 안 부리기 때문에 더 잘 보여요. 그래서 명확하게 볼 수가 있거든요. 왜냐면 다른 사람을 질투하지도 않고 부당하게 욕심을 부리지도 않으니까 제대로 현실을 똑바로 직시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정말로 저는 예쁜 사람들은 정말로 너무 예쁘니까 어떻게 이렇게 예쁠 수가 있을까
진짜 전생에 복을 많이 지어서 이렇게 예쁘게 태어났구나 그렇게 생각해요. 그 얼굴도 복을 많이 지어야 예쁘게 태어나거든요. 그런 말도 있더라고요. 전생에 청소를 깨끗이 하고 그렇게 잘 닦으면 그런 예쁘고 그런 얼굴을 얻는다라는 말도 있더라고요. 정확한 건 모르겠지만 아무튼 어떤 공덕을 짓는 일들을 많이 해서 그렇게 태어난 거는 분명해요. 그런데 이 세상을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고 살아가서 그런 얼굴 빛의 생기나 그런 진짜 부모님들이 예쁘게 태어나게 해준 건 정말로 축복이에요. 그렇게 예쁜 얼굴을 가졌다는 건 너무나 중요한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빛들을 많이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진짜 그런 의료적인 부분에 도움을 받지 않아도 정말로 예쁜 표정을 갖고 그러는 것은 오히려 그 사람의 마음 수양이 돼야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저는 나이가 들어도 그런 의료적인 혜택을 받지 않아도 그 사람 자체로 너무 예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냥 그렇게 하지 않고도 그냥 어때요? 많이 웃고 정말 사랑하는 마음을 품으면 이렇게 사랑스러운 표정들이 너무 많아서 그렇게 너무 서구화된 마스크를 갖지 않아도 그 사람 자체로 매력이 흘러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각자의 매력이 다른 거거든요. 그래서 또 어떤 면으로는 너무 딱딱 그 정형화된 이목구비를 갖추면 또 너무 완벽해서 인간적인 매력이 없다라고도 볼 수가 있는 거잖아요. 어떤 측면으로는. 그래서 모든 것들이 항상 양면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그런 사람들이 마음까지 잘 다스려서 더 사랑스러움이 묻어난다면 더할 나위 없이 거기에 더해지는 거니까 금상첨화일 것 같아요. 금상첨화. 그런데 그렇지 않고 따로따로 이렇게 있다 하면 또 그런 갭의 차이가 있잖아요. 그래서 또 다르게 보여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늘 중요한 건 사랑스러운 표정을 많이 가질 수 있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해요. 제가 봤을 때는 예쁜 사람들은 너무 많아요. 그런데 진짜 사랑스러운 마음을 갖고 아름다운 그런 미소를 갖고 아름다운 표정을 갖고 그런 우아함을 갖고 이런 사람들은 소수였어요. 그래서 저는 어린아이와 같이 그런 순수한 미소를 가진 사람들을 좋아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어려운 상황에서 슬픔들을 겪어서도 너무나 예쁘더라고요. 그리고 마음 자체도 너무 예뻤어요. 그래서 아, 정말로 예쁘다 그런 생각이 들었고 이렇게 예쁘고 착한 사람들이 사랑을 늘 많이 받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저는 그런 사람들을 응원하고 지지해요. 왜냐면 정말로 착하고 그런 선한 영향력을 펼칠 수 있는 사람들이 제 역할을 하고 수많은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있어야 세상이 똑바로 돌아가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좋은 자리에 갈 수 있도록 계속 기운을 몰아주고 밀어주고 이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야 좋은 리더가 올바른 세상을 이끌어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떤 대표를 맡고 있는 분들은 덕이 있고 지혜가 있고 모든 사람들이 어떠한 경우에라도 뒤에서 눈물 흘리고 살아가지 않도록 만들어주는 것 그리고 어떤 부분에 있어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빨리빨리 예상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예방 대책을 잘 세워놓고 그리고 어떤 정해놓은 규칙들을 엄수하도록 하고 이런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진짜 그런 기준들을 정해놨는데 그런 것들을 안 지켰을 때 사고가 나는 확률이 많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뭐 나 하나쯤이야 어떨까 이렇게 하는 잘못된 사고가 수많은 인명피해를 내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리고 어려운 현장에 있을 때 사람들이 다 너무 두려우니까 전화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런 전화도 무시하면 절대로 안 되고 빨리빨리 비상 연결망을 통해서 윗사람까지 보고가 되고 그렇게 들어가야 그걸 빨리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때 이태원 사건이 일어났을 때도 그런 전화가 많이 갔잖아요. 그런데 그게 제대로 전달이 안 되고 그때 막 마약 단속하는 그런 기간이어서
마약 단속반에 경찰들이 많이 가 있고 해서 실질적으로 마약 단속은 좀 천천히 해도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긴급한 상황이 먼저잖아요. 그래서 긴급한 상황에 대한 그 파악이 빨랐어야 사람들을 구했을 거예요. 근데 그러지 못해서 오히려 그런 꽃도 피우지 못한 청춘들이 너무 많이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건 안타까운 일이다. 그래서 빨리빨리 대응하는 이런 게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빨리 대응했어도 수많은 사람을 살려낼 수가 있었잖아요. 그리고 그런 어려움을 겪은 가족들이 있을 때는 반드시 심리적으로도 그렇게 안정을 취할 수 있도록 그런 심리적인 그런 치료법들이 들어가야 되고, 그리고 그거에 대한 경제적으로도 적절한 보상이 주어져야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야 살아가죠. 물론 어떤 돈으로도 가족을 잃어서 보상이 안 될 거예요. 하지만 그래도 그렇게 하는 거는 도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중점적으로 말하고 싶은 거는 사고는 일어나기 전에 예방의 차원이 중요하다. 그리고 일어났을 때는 그 누구도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눈물을 닦아줘라. 직접 가서 가족들을 만나고 내가 욕을 먹고 지탄을 받더라도 좀 받아도 돼요. 왜냐하면 가족을 잃을 만큼 슬프세요? 아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슬프다고 엉엉 울고 있는데 그런 욕은 좀 들어줘도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진짜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무릎 꿇고 미안함을 가졌을 때 그 사람들의 마음이 녹을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떤 회사에서 그런 사고가 일어났을 때도 그렇고, 국가적으로 어떤 재난의 경우에도 그렇고, 시장에서 불이 나거나 재해 피해가 있거,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가 있거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 그렇게 마음을 읽어주는 정책들을 펴는 거예요. 그게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어떠한 경우에도 상대의 마음을 다치게 하지 않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그런 늘 사랑으로 살피고 그러는 마음들이 아름다운 세상을 이끌어 나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우리 전두엽은 사용할수록 계속 발달이 되잖아요. 그래서 좋은 방향으로 쓰는 거예요. 더 긍정적인 면으로 보려고 하고, 그래서 거의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거나 그렇게 욕하거나 그런 사람들을 보면 자기 상처였어요. 자기 상처가 해결이 안 되니까 그런 식으로 몰아가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알고 보면 그 사람이 상처가 더 많았어요. 그런데 누구나 살아가면서 상처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상처에 잠식되어 버리지 않고 그 상처를 오히려 발판 삼아서 더 높이 뛸 수 있다면 그 상처도 그냥 내가 지나가는 인생길에서 겪게 되는 그런 지점일 뿐이지 나를 억누르거나 붙잡거나 그런 건 아무것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제가 그래서 극한의 상황에 있는 그런 책들도 읽어주고 용기를 가지라고 그렇게 읽어드린 거예요. 진짜 그런 감옥에 갇혔을 때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현장 속에 있을 때도 유머가 그 사람들을 살리게 하는 그런 방법이었고, 유머는 다른 세상으로 연결해주는 생각의 구조나 그런 마인드 자체를 바꿔주는 그런 흐름의 전환점이잖아요. 그래서 주변에 농담도 잘하고 그렇게 웃긴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그런 좋은 에너지들과 함께 가는 게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정서적인 환기도 되고, 또 내가 그리고 또 그런 농담을 하고 그런 사람들은 마음에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그렇게 농담으로 또 생활을 하고 또 웃긴 상황을 만들어서 그렇게 하는 건 모든 사람들을 마음을 무장해제시켜서 그렇게 또 그런 어떤 공기의 흐름을 유연하게 가지고 갈 수 있는 이런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진짜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늘 긍정적이고 많이 웃고 그런 사람들 곁으로 가라. 그리고 내가 많이 웃고 내 마음 자체가 그렇게 긍정적인 사람이 되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늘 다스려야 될 것은 나의 마음이다. 상대방이 아니고 나의 마음이고 나는 어떠한가 그렇게 자기 객관화를 잘하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어쩔 수 없는 환경에 이미 처해 있는 경우도 많이 있잖아요. 하지만 이게 업무적인 부분과 나의 개인적인 정신은 따로 가지고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업무적으로는 내가 이런 환경에 처해 있지만 나의 정신과 마음은 흐리지 않고 제대로 가지고 가겠다.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자꾸 정신을 다른 데 쓰면 정신이 흐려져서 자꾸 그런 업들을 짓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늘 자기 마음을 맑게 가지고 가야 돼요. 그래서 그런 순수함을 잃어버리지 않고 내가 어떤 방법으로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을까 그런 것도 늘 염두에 두고 이렇게 가는 게 중요하고 또 그 누구라도 이렇게 함부로 대하거나 그러면 절대로 안 돼요. 그래서 그냥 제가 친구들을 뭐 한올의 머리카락도 예쁘고 솜털도 예쁘고 그렇다고 봤잖아요. 그렇듯이 사람 자체로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사랑스러운 사람이다. 아프고 힘들었던 부분을 포함해서 그 사람의 전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그냥 있는 그대로 봐주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아, 네가 이런 슬픔을 겪어서 정말로 많이 힘들었겠다. 괜찮아. 지금은 그래도 그 부분들이 지나갔잖아. 그리고 앞으로도 힘든 일이 다가오지만 그래도 다 지나갈 거야. 그렇게 얘기를 해주고 또 스스로에게도 그렇게 얘기를 해주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자신의 입지를 똑바로 세우고 그렇게 나아가는 게 중요한데요. 부처님 말씀처럼 나 자신을 등불 삼아서 가는 것,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도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또 저는 제 자신을 믿기 때문에 또 제가 합리적으로 객관적으로 사고하고 그럴 사람이라는 것도 알기 때문에 사심 없이 또 늘 그런 대외적인 측면을 보고 어떤 부분에 있어서 더 노력들을 해야 되는가 그런 방향을 바라보고 가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뭐 혼내거나 그럴 때도 많이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정말로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소중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 제가 가진 사랑만 줬으면 좋겠는데 때때로는 너무 그런 NG 왜곡이나 이미 그런 것들이 많이 진행이 돼 있어서 방편으로 그렇게 세게 해야 될 때도 있더라고요. 꿀밤 때려줘야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렇게 하는데 기본적으로 저는 자비의 마음과 연민의 마음을 가지고 보려고 노력을 해요. 저 자신도 그렇게 보고 또 다른 사람도 그렇게 보려고 해요. 그런데 좋은 것들을 저도 이미 못 받아들이는 사람이 너무나 많았어요. 안타까운 일이기는 해요. 다 가지고 가면 좋은 자산이 될 텐데, 그리고 제가 사심 없이 하는 거니까 진짜로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 다 도움이 되는 것들인데 그런 부분이 많이 안타까웠어요. 그래서 그렇지만 어쩔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볼 수 있는 거는 자기의 마음과 자기의 생각 그 안에서 볼 수 있지 그 이상은 자기가 이미 정해놓은 설정해놓은 한계들이라 그 이상은 바라보지 못해요. 사람들이 그랬어요. 그래서 마음그릇을 키워야 되는 거예요. 내가 마음그릇을 키우면 정말로 그런 것들이 다 담기니까. 그리고 어떤 경우에도 긍정적인 그런 기운들을 떨어뜨리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나를 비난하거나 험담하고 욕하고 그런 사람을 봐도 안쓰럽게 보세요. 진짜로 그 사람이 행복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나 너무 불행해요 라고 말하고 있는 그런 간접적인 표현들인 거예요. 자기 생활에 만족감이 없으니까 그렇게 욕이라도 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살고 있는 현실도 비참하지만 다 업짓는 거라서 다른 듣는 사람한테도 업을 그렇게 업의 흔적을 뿌리는 거라서 그건 다음 생이 어떻게 살아갈지도 보이는 거예요. 그러지 말아요. 진짜로 늘 아름다운 마음을 품으세요. 그래야 정말로 얼굴에 안색이라고 하잖아요. 얼굴에서도 빛이 나고 안광이라고 하잖아요. 눈빛에서도 그런 맑은 기운을 내뿜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도 진짜 힘든 환경이 있어도
그런 눈빛을 잃지 않은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사람들은 그래도 기본적으로 맑은 영성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그런 생활을, 흐린 생활을 하고 술과 여자와 고기를 좋아하게 되면 그런 상황에 처해 있다고 해도 절제가 필요해요. 그러면 그런 맑은 눈빛마저 잃어버리게 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맑은 눈빛을 타고 태어난 건 너무나 중요하다. 그런데 이 빛을 평생 잃어버리지 않고 간직하고 가겠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그래도 어떤 상황에 있더라도 진짜 솔직한 사람들도 많이 만났어요. 근데 그렇게 자기가 이미 오랫동안 살아왔는데도 그렇게 말을 할 수 있다. 이거는 진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래도 때묻지 않는 그런 정직함과 순수한 마음들을 가지고 있구나라고 봤을 때, 하지만 처해 있는 상황이 너무나 외롭고 슬프구나. 그래서 말하니까 눈물 날 것 같아. 그래서 따뜻한 누군가가 필요했구나. 정말로 엄마처럼 그런 따뜻한 마음과 손길이 필요했구나. 그렇게 많이 느꼈어요. 그렇게 느낌으로, 기운으로 느껴지는 부분들이 또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꽁꽁 얼었던 그런 마음들을 녹여주고 싶었고, 늘 사랑한다고 말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런 사랑을 많이 주면 다른 사람들도 함부로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사랑받는 자신이 또 자기 스스로를 사랑으로 채울 수가 있고, 그래서 그렇게 그런 것들이 힘이 돼서 자존감을 높게 해서 높은 자존감으로 이 세상에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을 가르쳐 주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저도 생각지도 않은 삶을 또 살아가게 됐으니까 그런 어려움들을 겪다 보니까 더 그런 어려움을 세세하게 보게 됐어요. 저한테는 제가 다 해결하고 헤쳐나갈 수 있고 그런 용기도 있고 지혜도 있으니까 괜찮아요. 저는 강단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것도 두렵지는 않아요. 그래서 좀 피곤해서 그래요. 오감이 발달하다 보니까 느껴지는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자극들은 일부러 제가 차단하려고 그런 장소에는 많이 안 가요. 느껴지는 게 많으면 피곤하니까. 그래서 너무 많은, 그리고 보통의 경우는 부정적인 피드백을 주거나 그런 부정적인 것들을 투척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왜냐면 자기 객관화가 안 돼 있는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그래서 그런 곳은 잘 안 가려고 해요. 그래서 그냥 또 저는 혼자 지내고 또 어떻게 해야 다른 사람들을 위하고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는지를 항상 고민하니까 그렇게 가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온 세상은 다 연결이 돼 있다. 그래서 내가 먹는 마음은 너무나 중요하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다 그런 생각을 안 하고 살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진짜 중요해요. 그리고 어떤 리더가 잘못 생각하면 전체를 죽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리더는 진짜로 귀가 열려있는 사람을 선택해야 돼요. 그래서 누군가의 말을 다 들어줄 줄 알고 그 다음에 어떤 정책들을 잘 펼칠 수 있고 그런 사람을 대표로 뽑아야 우리 국민들의 생활이 안정이 되고 또 이게 각 나라로도 연결이 다 돼 있잖아요. 그래서 온 세상 사람들이 더불어서 잘 살아갈 수도 있고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에 남긴 선례들이 너무나 잘못돼 있어서 이런 일들이, 슬픈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바꿔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하나씩 하나씩. 그래서 모두 소중하게 생각하는 마음, 내가 누구한테 주는 사탕 하나, 선물 하나가 그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들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다른 마음을 품지 말고 100%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선물이라고 하지만 그 안에 다른 내포된 의미를 가지고 있다거나 그렇게. 그런데 인지 왜곡이 일어난 사람들을 보면 잘못된 것들만 캐치했어요. 그래서 하지 말라고 한 부분만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안쓰러웠어요. 진짜 불쌍하다는 마음이 많이 들었어요. 하지 말라고 하면 그거는 바꾸고 개선해야 될 사안이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그렇게 하는 건 더 늪으로 들어가 버리는 건데 그렇게 하고 있어서 너무나 불쌍한 마음이 들고 또 서글픈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러면 안 돼요. 진짜로 나를 봐야 돼요. 나를 봐서 늘 자아 성찰을 하고 그렇게 가는 게 중요해요. 진짜 남들이 뭐가 중요해요. 그리고 남들을 봐야 될 때는 진짜로 내 도움이 필요한가 그런 부분으로 보세요. 그리고 저 사람이 잘하고 있는데 저 사람으로부터 내가 뭘 배워야 될 것인가 그렇게 보세요. 그런 부분으로는 봐도 괜찮아요. 하지만 그렇지 않고 그렇게 하는 거는 스스로가 너무 힘들잖아요. 그런 마음은 자기 자신이 알 텐데 그렇게 자신감도 갖지 않고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깎아내리고자 하려고 했는데도 안 되면 더 서글픈 마음과 더 수렁으로 마음을 가지고 가야 될 게 예상이 되거든요. 그러면 얼마나 슬퍼요. 자기 자신이 어떻게 해보려고 발버둥을 쳐봐도 안 되는데 항상 패배감을 안고 살아갈 거 아니에요. 왜 패배감을 안고 살아가요? 너무 소중한 사람인데. 그래서 자기 마음을 바꾸세요. 상대의 마음은 바뀔 수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얘기하지만 누구나 알아듣는 사람은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냐면 이거는 다 도움이 되라고 하는 말이니까 제가 사사로움으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늘 전 자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좋은 소식들과 꼭 생각해 봐야 될 부분들은 이야기를 해서 이렇게 좋은 방향으로 가는 게 맞잖아요.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가는 거예요. 정말로 우리나라를 알리고 그랬던 사람들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지켜주세요. 그리고 정말로 어린 아이부터 그렇게 고생을 했잖아요. 그러면 정신적으로도 신체적으로도 그런 보상이 확실히 주어져야 돼요. 그래서 심리적으로 상담을 받을 수도 있고 또 의료적인 부분도 그렇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실질적으로 하고 그런 개인적인 영상의 유출이나 그런 의료적인 그런 정보가 유출이 되는 건 범죄 행위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이런 것들은 유출이 되면 경로 파악을 제대로 해서 이런 일이 다시는 없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어떤 부분에도 어떤 일을 하더라도 그렇게 함부로 대하거나 그러면 절대로 안 돼요. 특히 그 사람 곁에서 그 사람을 지켜주는 사람이 함부로 하고 그러면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보면 누구라도 우리는 아동 보호의 입장에 있는 거잖아요. 신고를 해서 그렇게 온 천하에 알려서 그런 사람들이 다시는 그 누구를 괴롭히는 자리에 있지 못하도록 그렇게 점점 격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안전망을 구축해주는 일은 우리 어른들이 할 일이다. 그렇게 바라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조리함들이나 그런 정당하지 못한 부분들은 표면화가 돼서 밝은 곳으로 보내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신체적 폭력, 언어적 폭력 모두 포함한 정서적 폭력은 절대로 안 돼요. 부모라고 해도 안 되고 형제라도 해도 안 돼요.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자신들의 그런 그릇된 마음과 그런 생각 때문에 그런 폭력들을 행하고 있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건 자기들의 그런 내면을 들여다보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그리고 그런 부모들을 만났기 때문에 상처받은 아이들이 너무나 많았어요. 오히려 부모님들 때문에 죽고 싶어 하는 아이들이 너무나 많았거든요. 그래서 내가 부모가 될 준비가 되어서 아이들을 만났는가, 그리고 지금 내가 부모가 된 입장에서 아이들을 정말로 사랑으로 키우고 있는가, 늘 사랑한다고 말하고 늘 안아주고 늘 머리를 쓰다듬어주고 늘 칭찬하고 격려하고 그러면서 아이들을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그렇게 가고 있는가, 그런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보고 가야 돼요. 아이들은 어떠한 경우에도 보호받고 사랑받아야 된다. 아이들이 우리의 미래다. 이 나라의 미래고 온 세상의 미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몸으로 살아가게 만들면 절대로 안 돼요. 몸으로만
머리를 쓰게 만들어야 돼요. 창의적인 부분을 개발할 수 있도록 책을 많이 볼 수 있게 하고 그렇게 늘 음, 뇌의 활성화가 일어나도록 그렇게 만들어 줘야 돼요. 왜냐하면 생각과 마음이 바르지 않은 사람들이 아이들의 부모가 되면 아이들한테 교육을 시킬 수 있는 부분이 한정이 될 텐데, 그러면 그 아이들이 부모로부터 뭐를 배울 수가 있을 것인가? 또 배우지 못한 아이들이 자기가 어른이 됐을 때 아이들에게 어떤 부분을 교육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것들이 자꾸 되물림이 되면서 그 나라가 발전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의식이 자꾸 깨어나야 되는데 자꾸 잠이 중요한 세상, 사람의 몸이 성상품화되는 세상, 이렇게 되면 자살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질 거예요. 그리고 자살을 해도 아무렇지도 않게 되는 사람의 목숨쯤이야 이렇게 되는 게, 그런 것들이 만연해지는 사회는 잘못된 사회예요. 그래서 한 사람도 그렇게 자살하는 사람이 없도록 모든 국민들이 얼굴에 웃음이 떠나지 않는 그런 행복한 국민으로 만드는 것, 그런 것들이 대통령과 정치부들의 역할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 그리고 국민들의 머리와 마음을 흐리는 가짜 뉴스나 여론몰이는 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 그거는 소수의 권익과 그런 자기들의 그런 자리를 지키려고 그렇게 어지럽히는 거다. 그래서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지듯이 그렇게 아래에서 불쌍한 사람끼리 그렇게 서로서로 공격하고 싸우고 있는 꼴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는 사이에 다른 소수 특권층들은 이득을 누리고 그렇게 착취들을 통해서 그런 삶들을 살아가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아래에서 싸우면 이 이득이 실질적으로 누구에게 돌아가는가, 거기까지 보세요. 그리고 내가 하는 이 일들이 나를 위하는 일인가, 다른 사람 이득만 내고 나는 실질적으로 손해를 받는가, 그런 부분도 보세요. 물론 모든 걸 손익부분으로 보면 안 되지만 때로는 나를 좀 내려놓고 내가 더 많이 베풀어야 되고 그런 상황도 반드시 있어요. 하지만 어떤 사람들한테 속지 않고 잘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관점들은 오히려 사심 없이 텅 빈 마음 가운데 내 몫을 완전히 잘 찾고 이러는 게 정확하게 볼 수 있는 그런 관점인 거예요. 그래서 부당함을 보라는 거예요. 사사롭게 욕심을 내라, 그런 게 아니라 내가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는가, 내가 일한 대가에 대해서 정당한 대우를 받고 있는가, 이런 것들은 어떤 인정으로 해결이 되는 게 아니라 명확하게 그런 일한 대가에 대해서 내 통장으로 잔고가 쌓여야 되고, 몇 년부터 일을 했는데 몇 년부터 그렇게 돈이 들어왔고 또 그런 것들이 정확하게 돼야 돼요. 그래야 그게 자기가 일한 만큼에 대해서 정당한 대가를 받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뭐 고용노동부나 다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렇게 정당하게 자기의 권리를 제시해서 다 받으세요. 10원까지 다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늘 보면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던데 왜 그러세요? 어떤 것들을 비난하라고 사건이 일어난 게 아니라 사건은 해결 중심으로 가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객관화시켜서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런 마음으로 가면 되는 거고, 가장 중요한 건 아이들의 마음을 다치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마음을 다치지 않고 어떻게 활발하게 보호 속에서 안전하게 활동을 할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꿈을 가진 아이들이잖아요. 꿈이 꺾이지 않고 그렇게 잘 펼쳐질 수 있는가, 그 부분을 가지고 가는 게 너무나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 어른들은 아이들의 꿈을 꺾어버리는 존재가